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닥터준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펜타일의 유연 부장입니다. 예. 아니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네. FMD 다이어트 네. 패스팅, 그러니까 공복을 흉내내는 식단, 네. SBS 스페셜인가 나왔던 FMD와 키토제닉 간헐적 단식을 비교해서 네. 오늘 한번 누가 더 위너인지, 네. 어떤 게 더 좋은지, 네. 그리고 방송에 나온 요 식단이 어떤 건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이어트 종결자 이렇게 네. 돼 있네, 제목이. 네. 그 전에 우리 네. 저 유현 부장님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봐. 저분은 누구냐? 댓글 달기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원장님하고 같이 일한 지 지금 펜타일 처음부터 준비하면서 같이 일을 했고, 지금 병원에서 이런 영양제 건강식품 만드는 거라든지, 위에 펜타핀 만드는 거라든지, 병원 총괄적인 업무를 제가 사실 사무장이죠.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펜타핀 준비하고 하면서 필라테스 자격증도 따고, 운동에 관해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요가를 또 오래 했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소개를 이제 필라테스 하는 유연이라고 가볍게 소개를 드렸는데, 너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서야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병원에 오시면 가끔씩 또 자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그분 아니냐고.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많이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뒤쪽에 있어서 아마 잘 못 보시겠지만 보면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반갑게 인사해 드립니다. 네. 우리가 외부에 있는, 저는 혼자 방송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끼리 방송하면 자꾸 산으로 가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다가. 초반에 그러셨죠. 산을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등산을 막 태백산, 소백산 산 많이 넘었어. 안 돼서 300까지 넘었는데 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일반인의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인이랑 같이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 들어보면 남자들만 하면 목소리가 비슷하면은 헷갈려서 여성 네. 그 보조 진행자랑 같이 하는 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하면 항상 시간 맞추기 힘들어서 병원 안에 있는 우리 저 직원이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 초반에는 스텝으로 항상 함께 녹음을 이제 가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게 됐네요. 그래서 가장 그 접근성이 좋아서 하게 됐다는 거, 그걸 알아주시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실체를 밝혔으니까. 자,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운동 영상 이런 거 많이 올릴 텐데, 요가랑 필라테스 강사니까 또 운동을 굉장히 잘해서 그런 영상편에 많이 앞으로 출연할 예정이시잖아요. 뭐 준비 중이죠, 원장님. 네, 그 네. 영상편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 영상을 찍으면 약간 코미디가 돼가지고 원장님도 같이 나오셔야 돼요. 난 멀리서 찍을게요. 네. 자, FMD 다이어트는 그냥 공복을 흉내내는 식단이라는 건데, 이거가 또 방송되니까 또 많은 사람이 화제가 됐어요. 그만큼 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요즘에 간헐적 단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가 저번에 올렸던 그 삼시세끼 나쁜 새끼 편 그거 제목 듣고 진짜 헉했네요. 아니, 사실 제목은 삼시세끼가 내 몸을 뭐 망친다는지 네, 뭔지 네. 그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댓글이 그때 졸면서 해가지고 그게 좀 졸면서 한 아니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막 피곤할 때 막 빨리 오라고요. 녹음하라고. 그때 좀 졸면서 했지. 근데 졸렸는데 네네. 제가 억지로 하라 그랬더니 진짜 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녹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댓글 안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졸 때 녹음 안 하든지 네네네. 졸 때는 존다고 얘기할게 제가. 미리 그러시면 되겠죠. 지금 졸고 미리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일이 많아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FMD 다이어트 나오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프랑스의 사람 같아요. 아, 이름. 바우털롱고. 네. 뭐 장수 연구소장이라고 돼 있는데 아. 특정한 식단으로 단식을 모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단식을 모방을 왜 하지? 저는 그런 생각 일단 들었어요. 단식을 모방한다. 그러니까 어. 단식하긴 힘든데 모방은 해서 비슷하게 효과를 받고 싶다. 단식 흉내 식단의 발명자라고 돼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따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 모방하지 말고 정통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일단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자, 근데 여기 할 때 나오는 모든 단식할 때 좋은 생리적 효과는 전부 다 그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키토제닉의 효과를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FMD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그랬죠. 네. 뭐 인슐린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근데 간헐적 그 FMD는 하루 3끼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45%씩 3끼 먹기 때문에 인슐린이 그렇게 감소가 안 돼요. 그쵸. 인슐린이 감소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따 얘기했지만 렙틴도 감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그 저칼로리 다이어트 하지 않고는 살을 뺄 수가 없다는 얘기고 요요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 요요가 오죠. 요요가 올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이런 케토시스 상태 이거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FMD는 네. 잘 안 돼요. 예전에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되긴 되는데 높이 잘 안 올라가요. 우리가 이제 단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몸에서 이제 자가 포식해서 난 좋은 세포들을 없애고 인슐린을 낮추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살도 잘 빠지고 그 대사증후군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네. 자, FMD 식단 분석은 탄수화물 4.5, 지방 4.5, 단백질 1이에요. 탄수화물을 우리가 원래 꽤 많이 먹게 하네요. 키토제닉은 탄수화물이 네. 한 1, 지방이 한 6. 뭐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2 정도.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케토시스로 가죠? 임상이 있나요? 케토시스가 케톤이 높이는 안 올라가요. 네네. 그러니까 저공비행하죠. 아. 저공비행하죠. 그러니까 대신에 네. 일단 문제가 단백질 1이면 너무 적은데. 적으니까 네.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좀 부족해지죠. 네네. 그다음에 탄수화물 4.5이기 때문에 이 식단은 1000칼로리 다이어트예요. 1000kcal. 아. 그러니까 우리가 키토제닉 할 때는 엄청 제한하네요, 칼로리를. 2000kcal도 먹고 이렇게 해도 살이 빠지잖아요. 칼로리를 사실 제한을 안 두죠. 그렇죠. 이거는 칼로리 제한이 있어요. 음. 근데 칼로리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대로 된 키토제닉이 아니란 얘기죠. 네. 적게 먹으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를 비율이 좀 달라져도 케톤이 좀 올라가요. 굉장히 적게 먹으면. 네. 정해진 식사 가능때 3끼를 먹도 3회 나눠서 섭취되고 물만 먹으면 굶는 단식보다 실천하기 쉽다고 하는데 그러겠죠. 다 굶는 것보다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네. 조금 문제가 뭐냐면 3끼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 식단이 좀 복잡한데 그거를 매번 3끼를 해서 하는 게 더 어렵죠. 그렇죠. 준비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이 만든 뭐 도시락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키트가 있다고. 예. 그런 거를 없이 그냥 혼자서 그거를 따라서 하려 그러면 맨날 집에서 계속 만들어 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서 먹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 거네요. 그쵸. 파는 키트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좀 그렇고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은 물만 먹고 굶는 단식이 더 실천하기 쉬운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FMD를 해야 되는 거는 FMD라는 느낌을 보고는 느낀 게 재활 운동 같은 거?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키토제닉 간헐적 단식, 줄여서 키토 간단의 네. 재활 운동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재활 운동이니까 당뇨 환자나 심한 부신피로 환자, 공복감을 많이 느끼는 부신피로 환자, 에너지가 저하된 환자들을 위해서 키토제닉 단식, 간헐적 단식 비스무리한 효과를 내는 거? 네네. 그러니까 건강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가끔 그러면 있거든요. 난 죽어도 이 키토제닉이 안 된다. 많으시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네. 위해서는 이게 그래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느니 이거라도. 예를 들어서 하시면, 이제 네. 단식하고 나서 어떤 보식하는 느낌처럼 네. 뭐 그런 느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적인 효과를 더 보려 그러면
키토 간단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재활이 필요한 당뇨 환자, 부신 피로, 에너지 저하 바로 간헐적 단식 키토제닉으로 들어가기 힘든 분들을 하기 위해서 중간적인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맞는다고 봐야죠. 네.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하루에 3끼를 먹기 때문에 인슐린 스파이크가 하루 3번이 생기기 때문에 공복감이 생기고 그래서 자주 먹어야 돼요. 똑같죠. 그냥 원래 먹던 대로 하는 거랑. 그죠. 공복감이 네네. 생기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안 먹으면서 네. 탄수화물 먹던 사람이 그냥 지방량 좀 올려서 먹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신 용량을 적게 먹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FMD 하는 분들 시기를 비슷하게 하는 분들 제가 키토를 재봤는데 2점대 3점대까지는 안 올라가요. 그냥 보통 뭐 높이 올라가요. 한 1에서 1점대 초반? 네. 근데 그분들도 잘 올라가는 체질이 그렇게 올라가고 대부분 저공비행이에요. 0점 몇 이렇게. 네. 네.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오전에 공복감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저녁에 탄수화물 먹으면 아침에 배고프거든요. 그게 엄청 신기한 거예요, 원장님. 야식 먹고 자면 그 다음날 더 배고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식을 근데 네. 탄수화물이 먹으면 아침 배고프다니까. 근데 저녁에 맞아요. 저녁 야식은 거의 탄수화물이니까 아침에 더 배고파요. 공복감이. 탄수화물을 안 먹고 야식을 하면은 그래도 아침에 배가 안 고파요, 별로. 근데 탄수화물 먹으면 탄수가 탄수를 부르는 거지. 그 말이 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술은 술을 부르고 니코틴은 니코틴을 부르고 네네네. 그다음에 탄수는 탄수를 부르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양념이 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입맛을 더 땡기고 또 센 양념을 또 불러요. 그러니까요. 자극적인 걸 먹을수록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음식은 네. 식욕을 올려요. 그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네. 양념이 적게 들어갈수록 식욕이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암 환자한테는 FMD를 권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원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또 올라오겠지만 케톤식의 네. 암에 대한 그 편이 또 올라올 건데 키토제닉을 해야지 암세포들이 연료가 줄어드니까 얘들이 증식하는 게 줄거든요. 그렇죠. 원장님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암의 먹이가 탄수화물이다. 이 그쵸. 무서운 말을 항상 하시잖아요. 네. 아니 그거는 밝혀져 있는 바예요. 네. 물론 얘네들이 이제 탄수화물이 없으면 뭐 다른 종류의 무슨 뭐 단백질 중에서 뭐 글루타민도 일부 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암의 그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네. 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혈당을 낮추고 뭐 항암제를 저용량으로만 넣으면은 그게 암세포가 금방 또 흡수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치료가 네. 사실 멕시코, 미국에서는 거의 한 100년 전서부터 됐거든요. 네. 거의 한 90년 이렇게 됐는데 근데 암 환자한테는 더 케톤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암 환자한테는 FMD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케톤이 많이 안 올라가고 탄수화물 먹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른 대사를 다 좋게 만들어가지고 키토제닉을 안 해도 암세포들이 증식을 안 하고 딱 정지된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진짜 잘해가지고. 근데 암 환자한테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그 거순식이 플러스 키토제닉이에요. 키토제닉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네네. 풀도 많이 먹되 네.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근데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옛날 책들을 보면 거순요법만 나와 있고 요즘 책들 보면 그 케토제닉으로 그 암 치료한 것들이 많이 외국에서 점점 많이 나오거든요, 책들이. 그런 것도 이제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단계별로 진화되는 어떤 그 스텝인데 그거를 반대로 보니까 그게 혼란이 오는 건데 네. 원래 거슨 플러스 키토제닉 간단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야채도 많이 먹고 네.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 키토제닉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 정말 건강해지겠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노화도 별로 안 오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항암 효과도 생기고 FMD로 렙틴 수치가 떨어질까? 저희가 이제 렙틴 수치 검사를 많이 해서 네. 하나 이제 사례를 어저께인가 그저께 검사한 환자 어저께가 네. 그저께가 아니구나. 좀 됐구나. 자, 처음에 렙틴 수치가 우리가 검사를 했을 네. 때 이게 학생이 정상이 한 10 정도인데 96이 나왔어요. 기억나요, 네. 이 학생. 엄청 어린 친구인데. 네, 체중이 많이 쪘죠. 네, 어린데도 몸집이 엄청 컸어요. 네. 식욕도 많이 땡기고. 네네네. 그리고 뭐 피부에도 피부 밑에 무슨 이렇게 뭐 짜면 치즈가 나온다 뭐 이런 치즈 같은 뭐 피현황 정도 나온다 그랬고 하여튼 아버님이 우리 팟캐스트를 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한
8월에서 9, 10, 11, 12일 한 5개월 후에 검사하니까 렙틴이 한 반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아, 올해 초에 했네요, 검사를. 예, 반 네. 정도로 떨어졌죠. 이게 떨어지면서 식욕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겠죠. 식욕이 엄청 줄었어요. 반이 줄어들었네요. 근데 보통 사람은 렙틴이. 44만 돼도 사실 되게 식욕이 땡기고 많이 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FMD 하면은 렙틴 수치가 안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이게 키토제닉을 해도 진짜 떨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렙틴이라는 게. 그래서 심지어 안 되니까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서 우리가 펜타 피트니스라든지 아니면은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가끔은 약간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약들도 좀 쓰거든요. 그래야지 렙틴이 떨어지는 게 좀 속 시원하게 떨어지는 게 보여요. 네. 근데 이렇게 떨어지기만 해도 식욕이 확실하게 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칼로리 다이어트 하면 이 렙틴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렙틴은 그대로 있고 단식의 효과는 보겠지만 렙틴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체중이 좀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요요처럼 스프링처럼 원점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렙틴 떨어뜨리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호를 해보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렙틴 수치가 높은 분들이 FMD를 해보시고 키토 간단을 해봐서 렙틴 수치가 뭐가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병원이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해보면 FMD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나는 너무 힘이 들고 공복감이어가지고 간헐적 단식이 안 된다. 그리고 탄수를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해보면 렙틴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팩트죠, 팩트.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보시고 사실은 뭐 사람이 그래도 탄수화물 어느 정도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차피 단백질을 먹어도 그게 일부가 탄수화물 재료로 쓰이고 그다음에 양념에도 좀 들어가 있고 안 먹으려고 해도 조금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전혀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완전 탄수화물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건강한 식단은 네. 내가 무인도에 캐스터웨이처럼 무인도에 떨어져서 네. 일단은 무인도에 떨어져서 고기 잡는 법을 모르면 며칠 굶었다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 먹었다가 야자수 열매를 뭐 발견해서 그걸 좀 먹으면 거기 이제 코코넛 파 먹고 네. 거기서 조금 당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식단하는 게 사실은 가장 건강한 원래 인간의 유전자에 맞는 식단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항상 먹을 게 있어서 막 아구아구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동네는 옛날에 이제 그런 동네를 찾아가지고 네. 부족들한테 가봤더니 병이 없는 거야. 혈압도 없고 암 환자도 거의 발견을 못하고. 근데 거기에 일단은 현대 식단이라든지 이런 뭐 풀 먹이지 않고 사료 먹인 고기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병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FMD는 일단은 그 환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 재활 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활 단식. 네. 이렇게. 그래서 FMD는 부신 피로나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 체력이 너무 떨어져 힘든 사람, 인슐린 저항성보다는 당뇨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키토 간단을 바로 못 들어간 사람이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FMD는 챙겨주는 본인도 챙겨주는 사람도 좀 힘들어요. 그러겠네요. 그 다음에 FMD는 키토제닉 흉내를 내는 다이어트라서 효과는 키토제닉에 모든 걸 다 넣었지만 사실은 저칼로리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또 뭐 있어요? 뭐 HCG 다이어트도 저칼로리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문제가 뭐냐면 렙틴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올리기 때문에 요요가 와요. 네. 그러니까 끝이 없는 다이어트. 맞아. 지금 우리 키토제닉 간단 하시는 분들 체중 안 찌고 유지 잘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요요가 안 오는 다이어트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이론이 아니라 경험상으로 봤을 때 키토제닉 간헐적 단식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다.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해서 이제 알려드렸고 FMD 방송에 대한 어떤 제 개인의 소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즘엔 아예 또 육식만 먹는 다이어트도 있는데 그거 한지 오래됐죠, 그죠? 육식만 먹는 다이어트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이렇게 키토 간단을 다른 말로는 사실 우리 직원들은 약간 농담 삼아
간헐적 폭식이라고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 같이 일하면서 단식 이제 키토 간다 하는 친구들은 하고 원장님이랑 하고 밤만 되면 원장님 이제 먹을 때가 됐다. 이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키토 간다. 네. 그러니까 키토 간다니 근데 간헐적 폭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간헐적 폭식을 해도 살이 잘 빠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요. 해봤자 간헐적 폭식을 해봤자 많이 못 먹어요. 하루 종일 위가 아닌가요? 위가 줄는 것 같기도 해. 네, 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뭐 아닌 친구도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조금씩 자주 먹는 것보다는 훨씬 네. 더 효과 있고 네네. 별로 체중이 한 10% 정도는 근데 빠지는 건 확실하게 잘 빠지더라고. 맞아. 저도 그러니까 저도 표준 몸무게에서 조금 덜 나가거나 딱 표준 정도인데 좀 살을 빼야겠다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굶다가 저녁에만 먹거든요. 폭식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이 근데 저처럼 보통 체중인 분들도 빠져요. 간헐적 네. 폭식. 네, 간헐적 폭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키토 간단.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해서 FMD와 키토 간단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다 여러분들 네. 올 여름에 다들 날씬한 날씬한 여름을 즐길 수 있게 지금부터 식단 관리 잘 해주시고 운동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펜타 피트니스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예, 모든 게 다 세팅이 되는데 저희가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겁게 애용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한 간헐적 폭식 화이팅! 화이팅!